연말입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금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올해도 산타 랠리가 올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드디어 금리 인하 온다 하면서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정말 뜨거운 기대감이랑 차가운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희망과 공포.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딱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한쪽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지금 시장이 이토록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11월 시장 정말 뜨거웠잖아요.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힘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변동성이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분기점,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을 놓지 않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그 중심에는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 거의 확정된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9.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바로 CME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집계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이번에 금리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 데이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고용이 예전만큼 막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 경제가 갑자기 쿵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연준 입장에서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다 하는 명분을 딱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전문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서투이티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이분 말이 모두가 다 금리 내릴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눈은 이제 어디로 쏠릴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스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금리 내립니다. 이 발표 말고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톤으로 말할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건지, 아니면 또 찬물을 끼얹을 건지. 둘째,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떨 것 같다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추가 인하 신호가 얼마나 나올지. 이거 하나에 시장이 그냥 막 출렁이니까 진짜 중요해요. 셋째, 연준 내비에서도 금리를 내리자는 비둘기파랑 올리자는 매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계속 우리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 겁니다. 이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할 건지 이것도 봐야 합니다. 실제로 엔젤러스 인베스트먼트의 CIO는 요즘처럼 연준 내부 의견이 갈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연준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시장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방향을 못 잡게 되거든요. 바로 이 내부의 엇박자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주.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한 AI 주식입니다. 이걸 둘러싼 거품이냐 아니냐 논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창 잘 나가던 빅테크 주식들은 좀 주춤하는데 오히려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산업 주식들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AI 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슬슬 거품 빠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해요. 아직 호황이다 라고 외치는 쪽은 봐라, 빅테크 기업들 현금 엄청나게 벌고 있고 투자자본 이익률이 무려 26%다.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이거 거품이야 라고 걱정하는 쪽은 근데 빚이 사상 최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매출 전망을 낮췄잖아. 이거 위험 신호야 라고 맞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이 논쟁의 결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AI 온도계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곧 실적을 발표할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을 보면 돼요. 이 회사들 실적을 딱 까보면 빅테크들이 진짜로 AI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도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격적으로 가자. 금리 내리면 좋아질 금융이나 AI 같은 기술주에 베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단 지켜보자. 혹시 모를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주식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진리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여기저기 나눠서 투자하면서 위험 자체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요. 금리 인하라는 기회는 잡고 싶은데 동시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피하고 싶은 거죠. 이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은 바로 코앞에 있는 금리 인하라는 한 걸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정작 그 다음부터는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짙은 안개 속이죠. 눈앞의 이 확신과 저 멀리 있는 불확실성.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